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계기가 이전부터 그런 의대생들하고 젊은 의사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경험하면서 체득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누구 붙잡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하나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하기 시작했었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선생님이 꿀팁이 많은 것 같다, 유튜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처음 들었던 시점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진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카메라를 딱 켰을 때 정말 한 5번 6번 넘게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원테이크 한 번에 쭉 찍는 거를 제가 원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원테이크가 안 되고 정말 5번 6번을 막 반복해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이 안 나와서. 첫마디만 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쉬운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사실은 처음에 콘텐츠는 다 되게 젊은 의사하고 의대생들을 위한 콘텐츠 위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쭉 하다가 어느 시점에 아마 이런저런 다른 얘기들도 중간에 하나씩 있긴 했는데, 제일 계기가 됐던 건 비트코인이 제일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제가 비트코인 투자하는 법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영상이 뭐 2만회, 3만회 이렇게 나오면서 구독자도 많이 늘고, 뭐 혹자는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 의견을 말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일면 그런 의견이 맞기도 해요 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유튜브를 보는 분이면, 유튜브랑 아예 관련이 없고 뭐 SNS도 아예 안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좀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면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남의 영상만 봐주면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비재로 쓰이는 건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사실 누구나 할 얘기는 있거든요. 강원국의 책 쓰기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뭐 약간 지루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팁을 많이 주는 책인데, 그 책에도 그렇고 소영철업 님이 쓰신 컨텐츠 미라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두 책의 공통점이, 책 쓰기 수업은 이제 책 쓰기를 독려하는 그런 책이고, 컨텐츠 미라클은 블로그나 카페 이런 거를 이제 독려하는 그런 책인데, 두 책의 공통점이 뭐냐면 누구나 할 얘기는 있다. 육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일본어, 영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교육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자기 취미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에 대한 얘기, 뭐 술 마시는 얘기, 술 끊는 얘기, 너무너무 많죠. 부부 생활에 대한 얘기, 비트코인, 재테크, 부동산, 절약하는 법, 살 빼는 법, 살 찌는 법, 뭐 술방 먹방 이런 거는 뭐 할 얘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말초적인, 상대편한테 그냥 말초적인 어떤 도파민을 주는 그런 컨텐츠라, 이거는 좀 예외인 것 같고. 근데 저도 공감해요. 누구나 그런 할 얘기는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해야, 내가 하고 싶은 되게 많은 종류의 얘기들 중에 의미 있고 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추려내는 게 관건이지,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뭐 할 얘기를 짜낸다, 이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도 되게 뭐 정말 계정을 해킹당하는 그런 일까지 당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악플도 받아보고 여러가지 했지만, 그래도 저는 네트로 따지면, 여기서 이제 네트로 따진다는 의미는 좋은 거하고 나쁜 거를 서로 상쇄시켜서
남는 게 뭔지만 보면 저는 장점이 다 남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하실 거는 구글 계정에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로그인 하시는 계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로 이제 채널 만들기를 하시면 그건 개인 계정이에요. 브랜드 계정이에요. 근데 개인 계정하고 브랜드 계정 두 가지가 조금 달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개인 계정으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시면 거기서는 이제 관리자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채널이 커지면 그걸 이제 도움을 받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시작하실 때 브랜드 계정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채널 만들기를 들어가면 나한테 디폴트 값으로 돼 있는 채널 말고 하나를 더 만들면 두 번째 거부터는 다 자동으로 브랜드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여기에 대한 영상은 많이 있으니까 기억하실 거, 첫 번째는 브랜드 계정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출근할 때 좀 피곤하네. 원래 약간 명상의 시간인데 이 시간이, 커피도 마시고 오디오북도 듣고. 오늘 아침에는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 사용법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의사에게 돈이나 선물을 주면 더 잘해줄까, 이 영상을 만들었고, 출근하는 길에 또 이걸 만들고 있고. 근데 많이 영상을 올리면 구독자가 많이 나오나? 또 하나 중요한 건, 구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 다 되게 철학적인 문제들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브랜드 계정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를 이제 반면교사 삼으셔서 애초에 처음부터 그 2단계 인증을 설정을 하시고, 구글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2단계 인증을 쓰다가 중간에 해제했어요, 귀찮아서. 그래서 이제 해킹 당하기가 쉬웠고, 2단계 인증을 쓰시고 그 다음에 보안키를 설정을 하세요. USB에 담아둘 수가 있어요, 보안키가. 근데 해킹을 당하고 어쩌고 해도 보안키만 있으면 그게 어떤 최종 방어선 같은 걸로 인식을 한대요, 구글에서. 보안키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지 요거는 제가 좀 찾아볼게요. 근데 어쨌든 해커한테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2단계 인증 중요하겠고, 보안키 설정 중요하겠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채널이 커질 수도 있으니 로그인 보안을 철저하게 해놓자. 이 두 가지. 시작할 때 이거는 꼭 챙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찾아보면 되게 영상도 많고 책도 많고 그래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들, 무슨 설명글을 어떻게 올려야 되고, 뭐 업로드를 어느 시간에 해야 되고, 다 필요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그걸 맞춰서 한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뭐 타겟 시청자층을 찾아서 뭐 챗 GPT에 뭐 설명글을 돌리고, 뭐 필요 없고, 제가 보기에 영상의 내용이 괜찮고 조명이 괜찮고 썸네일이 괜찮고 이러면 그런 설명글이라든지 뭐 업로드하는 요일이나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임팩트 있는 뭐 제목이나 썸네일, 그리고 해시태그는 이제 검색에 좀 도움이 될 테니까, 그리고 어떤 조명은 좀 중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안색이 안 좋다는 얘기를 엄청 들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채널에 왔으니까 그런 얘기 또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어떨런지. 근데 그 전 채널에서는 안색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중요한 건 좀 조명은 좋아야겠더라. 근데 조명이 싸구려 조명이 있고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쿠팡에서 파는 것들이 있고 조금 고급스러운 조명들이 있어요. 근데 싸구려하고 고급의 차이가 왜 핸드폰 카메라 플래시를 켜면 눈이 되게 부시잖아요. 근데 같은 양의 빛인데 디퓨저라 그래서 이렇게 큰 우산 같이 생긴 거에서 이제 조명을 쏴주면 그 빛이 산란되면서 밝혀주기 때문에 똑같이 밝으면서 내 눈은 안 부시고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스튜디오에서만 써보고 개인적으로는 안 써봤는데 그런 디퓨저 쓰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을 쓰시고 임팩트 있는 썸네일하고 제목 쓰시고 그런 거 중요하다. 썸네일은 저는 canva.com을 써요. 뭐 광고는 아닌데 canva, canva.com. 캔바가 좋은 게 요소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썸네일은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하는 법을 찍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경에 유튜브에 관련된 배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의 얼굴, 이게 이제 배경 제거, 눕기를 딴다 그러죠. 저의 얼굴을 넣고 그 다음에 임팩트 있는 문구를 넣고 이게 다예요. 근데 캔바가 글씨체도 다양하고 눕기 따는 것도 쉽게 바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경에 넣을 요소도 되게 다양해요. 물론 유료이긴 합니다. 처음에 7일 트라이얼이 있는데 7일이 끝나고 나면 한 달에 뭐 10,000원 만가고 내야 돼요. 근데 해보니까 하여튼 썸네일이 중요하긴 해요. 썸네일이 후졌으면 조금 좀 조회수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물론 예외는 있어요. 뭐 아무 그런 썸네일 없이 그냥 얼굴 하나만 딱 가지고도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썸네일 만드는 거 하다 보면 재밌어요 또. 그래서 이런 임팩트 있는 썸네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모라를 씁니다. 필모라. 지금 필모라 15호까지 나왔는데 이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렇다시피 필모라도 돈을 좀 계속 더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번 설치를 하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쭉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신 버전을 깔았을 때는 MS 오피스처럼 한 번 깔아놓고 계속 구독형으로 연간 갱신이 돼요. 그래서 1년에 6만원인가를 내는데 자막을 또 생성하는 걸 따로 돈을 받아요. 한 달에 10,000원인가? 그래서 조금 짜증 나는데, 제가 써본 게 그거라. 근데 제가 이것저것 써봤는데 그래도 제일 깔끔해요. 깔끔하고 무엇보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라이트하고, 그리고 편집 자르고 붙이는 거, 뭐 자막 넣는 거 이렇게 되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 편집에 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저는 필모라 괜찮은 것 같아요. 카메라는 저는 그냥 웹캠 써요. 웹캠 로지텍 C920인가 그런 웹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웹캠인데 웹캠 중에는 조금 비싸요. C920이 아마 제 기억에 8만원 9만원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도 화질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희 PD님이 알려주신 팁인데, 그게 또 유튜브에서도 설정을 하는 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매번 찍게 하는 그런 옵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는 로지텍 C920.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니터에다가 그 웹캠을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 모니터 높이를 조금 낮춰요. 모니터 높이를 조금 낮춰서 그 웹캠이 제 눈보다 약간만 높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필모라를 켜요. 그러면 필모라에서 웹캠에서 녹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르면 제가 모니터 할 수 있게 화면이 떠요. 제 얼굴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모니터를 웹캠이 이제 모니터의 가운데에 있잖아요. 그러면 필모라에서 녹화하는 화면을 그 웹캠 바로 밑에다가 갖다 붙여요. 그러면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녹화를 하지만 영상은 카메라하고 눈을 맞추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그전에는 이렇게 렌즈를 보고 한다는 게 어색하고 좀 힘들었는데 필모라의 웹캠 녹화 화면을 이제 웹캠에다가 붙여가지고 하니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는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 PD님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했거든요. 만나도 보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 영상을 만드시다 보면 야, 이걸 누구 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볼까? 뭐 유튜브를 시작할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보시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이제 책도 몇 권 읽어보고 했는데 왜 그런지 잘 설명한 책이 생각보다 없어요. 어떤 책은 정말 정말 시간 낭비인 책도 있고 무슨 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명 글이나 어떤 업로드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뭐 개인의 생각 차이는 있겠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통계 갖고 와가지고 무슨 뭐 어떤 통계를 보고 조절을 해야 되고 다 필요 없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 컨텐츠가 좋고 제가 사실 진정성이란 말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 저 사람 뭐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의 모습을 꾸며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으면 저는 그 얘기가 아주 공감을 주는 얘기면 조회수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책들은 보면 과하게 이렇게 통계나 이런 거에 막 뭐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서 분석에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주제가 하나의 채널에 들어가 있는 건 별로 안 좋다 그래요. PD님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가급적 한 채널에는 하나의 주제만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채널에서는 제가 그렇지 않았어요. 되게 뭐 정말 의대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의학연구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얘기도 하고 뭐 연애 결혼 얘기도 하고 무슨 뭐 금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술 끊는 얘기도 하고 핸드폰 쓰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엄청 중구난방이었는데 그래서 어쩌면 좀 구독자나 조회수가 조금 낮지 않았나 그 생각은 해요. 제가 그 피크 제일 이제 그 피킹 당하기 직전에 13,600분 계셨거든요, 구독자가. 조회수는 제 기억에 아마 총 조회수가 한 60만 회 그쯤 됐을 거예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제일 많이 보셨던 영상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는 법 영상이 6만 1,000회였고 그러니까 뭐 많다면 많은 거지만 사실 강아지 한두 마리만 나와도 100만 회인데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좀 허무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게 좋고 중구난방인 건 별로 안 좋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영상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술 끊는 법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채널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뭐 절약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의학연구하는 법 이런 얘기가 막 있으면 구독을 안 누른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술 끊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전방위적인 전략들을 막 얘기를 해주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때는 구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채널을 생각하는 거 제가 채널을 보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도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약간 양면
양날의 검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유튜브를 보고 들어왔지만 다른 컨텐츠도 좋아서 나는 구독을 했다, 이런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너무 중구난방인 거는 안 좋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 하나하나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요리 유튜브를 하겠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만들 때마다 가서 이렇게 요리 재료를 구해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면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기에 좋은 사람은 어차피 재료가 다 집에 있고 요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항상 하고 이런 사람이야 뭐 덜 힘들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테크에 대한 유튜브를 하겠다, 근데 그게 매번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뭐 많지는 않아서 매번 엄청 찾아봐야 된다, 그러면 안 하게 돼요. 영상을 만드는 거 하나하나 너무 힘들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큰 자료조사 없이 그냥 쉽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 영상도 저는 그냥 틀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누가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내가 만들 때 편하게 만들 수 있어야 보는 사람이 편한 것도 있지만 내가 꾸준하게 영상을 올릴 수가 있다. 이거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잘 되는 주제들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주제들이 잘 되냐면 좀 자극적인 거일수록 잘 돼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자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강아지랑 고양이가 나와서 막 귀여움을 폭발시킨다거나, 아니면 엄청 화나게 하는 영상들 있죠. 뭐 블랙박스에 찍힌 빌런들이라든지 스키장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약간 기후온난화처럼 우리가 지금의 유튜브가 잘못됐다는 거를 좀 인식하고 우리끼리 조금이라도 좀 바꾸는 노력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뭐 찾아보는 검색어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알고리즘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도 가끔 그냥 자극적인 게 올라오면 무의식 중에 클릭하게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뭐 교육적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법에 대해서 아동심리학자가 설명하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승려가 설명하는 금욕에 대한 어떤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랑, 뭐 강아지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 영상이라든지, 뭐 무슨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길거리 싸움 영상이라든지, 뭐 손흥민 하이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도움이 아예 안 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정신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극적인 재미 위주의 영상들보다 개인이 올리는 그런 본인의 그런 경험들을 녹여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이 많아질수록 유튜브가 좀 자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헛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이제 구독자가 100만이 넘고 이러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도 어떻게든 조회수 한번 늘려보겠다고 자극적인 거 위주로 하게 되면 사실 조회수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일부러 화나는 얘기 많이 하고 악플을 조장하는 영상을 올리고 이러면 조금 더 조회수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영상들로만 유튜브가 점점 채워지고 있잖아요. 되게 한심한 일이에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도 모르게 클릭하게 되는 영상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버스가 있는데 버스에 계신 분들이 뭐 15분이라 치고 15분 한 명 한 명을 인터뷰를 해서 그분한테 가장 하고 싶은 얘기,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얘기들을 물어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좋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진짜 실생활에 유용한 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배우고 싶은 취미라든지 전 너무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좀 유튜브를 독려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면은 조금 출근 시간을 좀 알차게 쓴다는 기분, 그런 기분은 드네요. 조금 안 좋은 점은 이 시간이 약간 명상 같은 쉬는 시간인데 너무 좀 피곤하다. 말하는 게 좀 피곤한데, 그죠? 약간 그런 보상 심리도 있어요. 뭐냐면 구글 계정을 해킹당했으니까 뭔가 꼭 바꿔서 그 전에 비해서 가파른 구독자 상승을 이뤄내낼 것 같고, 그런 그 강박 이런 거 버려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어제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내려놓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 사고를 당하고 나서 좀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 쪽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영상도 안 만들고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이번에 이렇게 구글 계정을 해킹당하고 나서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아예 메일도 못 들어가고 지금 뭐 사진도 못 들어가고 다 아무것도 안 돼요. 연락처도 안 되고. 근데 지금 마음은 되게 편해요. 왜냐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제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채널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살다 가는 건데 그냥 먼지인데 나는 이게 무슨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그냥 점 하나 찍혀 있는 게 나은데 이 점에 채널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새로 만들어서 또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뭐.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되게 편하고, 그래서 살면서 되게 여러 가지로 적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많이 안 보시고 쇼츠 안 보시는 건강한 하루 되세요.